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에는 크게 보면 지식, 기술, 소양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자격에 대한 정의는 OECD 국가 중에서 영국이나 미국식 이제 방식을 추정하는 국가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 자격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직업 자격을 말하고요. 특히 기술 기능 인력 양성이라는 산업 인력 양성적 개념으로 이제 자격을 좀 축소화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에 대한 해석도 지금 이런 사전적 의미와 달리 기술 현장 또 산업 현장에서는 자격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을 선발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지를 구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호기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호기재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학력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뭐 고졸이냐 대졸이냐 등등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선발하는데 많이 선별을 했었는데요. 이 학력이 인플레 되다 보니 요즘은 이제 학력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요. 여기에 이제 자격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신호 기재를 많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보는 학력이라는 그런 그 구별점과 또 하나의 새로운 그 차별화로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에 대한 것들이 학력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격증의 종류나 분류가 다양할 텐데 자격증은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분류할 때에는요, 자격의 유형을 이제 크게 보면 기능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 또 시행 주체별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이제 업무 독주형이라고 해서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증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말로 면허라는 말과도 이제 유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인정형이라고 해서 해당 분야의 일정한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그런 자격증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능력 인정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별로 자격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면허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자격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증들을 말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일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직종 업체에 걸쳐서 직무 수행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으로서 이 자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자격에 대한 것들이 시행 주체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표에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외적인 요소로 국제 자격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격 그리고 이제 국가 자격, 민간 자격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국제 자격은 뭐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들을 말하고요. 국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제 시행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자격증들이고 민간 자격은 국가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 등이 이제 자격증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자격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격을 기준을 분류표에 의해서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국제 자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국제 자격은 뭐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자격 중에서 흔한 것들이 흔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격 중에 그 AICPA라고 하는 이제 미국 회계사 자격이 있습니다. 뭐 회계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가서 회계사 자격, 미국에서 시행하는 회계사 자격을 따서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이제 업무를 활용하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고요. 또 비슷한 자격으로는 그 국제 변호사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사실은 그 자격이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회계사 업무나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회계사 자격이나 우리나라의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국제 자격을 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또 최근에 이제 FTA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FTA 업무가 수행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관련한 업종의 이제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AICPA나 이제 국제 변호사 자격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겠죠. 이런 자격증들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 국제 자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자격증들은 금융 분야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뭐 흔히 이제 국제 자격으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CFP라고 하는 자격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라고 하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FA라고 하는 이 자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FRM이라고 하는 뭐 위험 관리에 관련된 자격증, 또 CLU라고 하는 보험과 관련된 언더라이팅 관련 자격증입니다. 이런 자격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FS라고 하는 이것도 개인 재무 설계와 관련된 자격증들인데 이러한 국제 자격증, 여기에 있는 이 자격증들은 이제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은 대부분 이제 그 본부가 미국에 있는 본부를 두고 대부분 이제 미국어로, 영어로 이제 시험을 보고 미국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자격이지만 그 중에 이제 여기에 CFP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들은 본부는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시험 제도는 각국 해당되는 국가 언어로 해당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그래서 국제 자격이라고 해서 전부 이제 영어로